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기 라고 하는 거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거는 보통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파이썬에서 이런 걸 써요. 내가 조금 들어가다 보면 import pandas as pd 쓴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pd.read csv 하고 뭐 점점 슬러시 하고 shift 탭 누르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도 나오고, 여기에다가 내가 데이터셋 폴더 안에 뭐 코포 커스터머 데이터 불러오면은 어떤 이제 CS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그냥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개념이 이미 파이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데이터 불러오는 거를 한 땀 한 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개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이썬 어떤 CSV 파일을 불러올 때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도 현재 시간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으려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바로 오늘 날짜가 2023년도 4월 25일 15시 30분 이런 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또 쓰게 되고, 얘네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이제 디테일, 네. 완전 기초는 아니고 적어도 핵심 문법이나 자료형 이런 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있어. 내가 저런 펜다스라고 하는 걸 내가 그냥 가져다가만 쓰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냐 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로세스만 따라주시면 돼요. 내가 계정을 생성하고, 내가 요 라이브러리랑 이제 패키지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배포를 위한 어떤 패키지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함수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 펜다스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설정 파일을 내가 생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생성한 거를 한번 웹에다가 한번 이제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이걸 써보는 거죠. 자, 한번 보면은 먼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모든 패키지, 요 애들이 어, 요 pypy.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pypy.org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pypy.org입니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에 서치 프로젝트 이름이 펜다스다. 펜다스라고 검색하면 요 펜다스의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펜다스 2.0.1 2023년 에이프릴 24라고 해서 이때 어, 업데이트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걸 이제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려면 첫 번째는 요 pypy.org에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레지스터 누르면은 계정 하나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하고 제 이름을 쓰고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만든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는 아니라 이제 몇 개 프로젝트라고 만들었지만, 이제 제가 따로 만드는 게 너무 이름이 독특한 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이름으로 몇 개,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패키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펜다스가 되는 거죠. 펜다스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계정 가입을 다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정 다 가입됐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배포를 위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 패키지의 이름은 pip install twine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 파이썬 아나콘다를 다 설치한 다음에 당연히 얘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 명령,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여기 돋보기에서 명령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안에서 pip show twine 하면은 실제 내가 트와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미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수업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를 삭제하도록 할게요. pip uninstall twine 하면은 요 패키지가 삭제가 됩니다. uninstall 삭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삭제하면은 이걸 이제 처음에 보신 분하고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하고 같은 컨셉으로 나오게 돼요. pip show twine 하면은 no module named package not found 라고 해가지고 이 패키지가 없습니다. twine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냥 pip install twine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pip install twine. 자,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요 내가 만든 패키지를 저쪽 위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pip install twine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것저것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installing succeed 이렇게 떴고, 다시 한번 pip show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보려면 pip show twine 하면은 실제 얘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4.0.2가 설치됐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스텝도 마무리가 된 겁니다. pip install twine까지 설치가 된 거죠. 얘는 이제 twine은 웹상에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올릴 수 있는 패키지인데 우리가 웹에다가 pypy.org에다 올리기 위한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은 함수를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완전 파이썬을 처음 해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이 컨셉은 요 이제 내용은 적어도 이제 자료형 알고 함수 그 다음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페인 포인트 이게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함수를. 자, 우리가 정말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요 리스트에 있는 합을 구하려면은 list.sum 하면은 sum의 리스트를 변수 이름을 썼네요. 제가 리스트는 따로 쓰는 건데 제가 이거를 요 커널 리스트 하트 해가지고 다시 초기화하겠습니다. 여기다가 my list는 sum의 여기서 my list sum sum의 my list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의 합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한 함수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뭐 당연히 이미 있는 것도 있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mylist2가 있어요. 1, 2, 3, 4, 5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내가 합을 구하고 싶다. 숫자형 리스트의 sum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sum 함수를 쓰면은 바로 합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mylist2는 합을 구해주지 않아요. unsupported operand 라고 해서 더하기가 되지 않는다. 이 문자열 안에서는 뭐 얘를 어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문자열로 있는 데이터 리스트에서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함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my input 리스트가 되는 거죠. 들어온 리스트가 이 값인데 내가 여기 있는 input 리스트를 포문을 통해서
값을 하나하나를 숫자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내가 input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보면 1이 들어왔죠. 얘를 int로 캐스팅 감싸주면 숫자가 돼요. 그래서 얘를 원래 있던 input 리스트의 0번째에다 넣어주면은 이 0번째 인덱스에다가 int로 캐스팅된 애가 다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숫자 1로. 이걸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해주면은 한번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input 리스트를 보면은 요게 지금 숫자로 하나 바뀌었죠. 문자였던 게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치면은 반복문이 들어가죠. 여기서 반복문은 여기다 간단하게 for i in range 0, length의 input 리스트만큼 돌리는데 얘를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해주겠다. 근데 얘가 0번째 인덱스도 처리해주고 그 다음 인덱스도 처리해주고 다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만큼 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길이를 제가 따로 그냥 input list length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을게요. input list length은 결국은 5개, 5까지 돌리는 거죠. 얘가 5까지. 0부터 5 전까지 0, 1, 2, 3, 4까지 돌리겠다는 거예요. 요 i 값을. 그러면 0, 1, 2, 3, 4 얘네들이 다 바뀌는 거죠. 요게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i 값으로만 바뀌면은 자, 그럼 여기에는 0 값을 i 값으로 바꾸고 돌려보면 되는 거죠. 얘를 이 상태에서 땅땅땅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input list라고 하는 게 다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숫자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output value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함수 만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아, 요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거를 해봤다. 그러면 얘를 함수로 만드는 거는 여기 기초 데이터, 내가 테스트한 데이터 위에다가 define 쓰고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을 쓰는 거죠. calc sum lis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hk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input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함수의 이름과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리스트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름이 input 리스트고 그 input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의 길이 구하고 전체 합을 구한다. 이게 이 함수의 그 컨셉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걸 써줘야겠죠. 함수 정의 define function function list calculate sum of list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put list는 그냥 문자열 string list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건 요 함수에서 내보내는 거는 뭐자 라고 봤을 때 return 파라미터는 요 함수에 들어오는 애들은 뭐냐? input 리스트가 들어올 거다. 리스트가 들어올 거다. 스트링 리스트가 들어올 거다. 실제 스트링 타입의 리스트가 들어올 거고 실제 내가 반환할 거는 int 타입의 그 sum of list가 나올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는 이제 주석이 되는 거고 실제 얘를 전부 다 머지 시키려면은 어떻게 쓰느냐? Shift 플러스 M을 쓰면 하나씩 머지가 돼요. 그 셀 단위로 그 밑에 있는 게 다 머지가 됩니다. 여기서 Shift M 해가지고 Shift M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냥 일단 나는 먼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현한 코드의 맨 마지막 값까지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함수의 헤더만 그냥 딱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탭으로 들여쓰기를 하고, 탭으로 다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거 이미 이제 함수 시간에 이제 학습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최종 데이터를 내가 리턴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인풋 리스트를 이 함수는 받아서 길이 구하고, 실제 합을 구하기 위해서 숫자형으로 다 바꾼 다음에 합을 구한 다음에 얘를 리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인풋 리스트는 테스트한 거니까 얘는 주석 처리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는 에러는 return, R-E-T-U-R-N, 야,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return out value.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문자열 리스트가 내가 어떤 코드 안에서 계속 구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면 얘를 내가 함수로 정의하고 나중에 그냥 불러다 쓰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함수가 다 만들어진 거죠. 나만의 함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함수를 테스트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뭐 in list를 1은 리스트 1 테스트 리스트 1은 뭐 23, 53, 33, 77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테스트 리스트 2는 뭐 이런 값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저 함수 적용시켜 봐야겠죠. calcsum list hk 하고 가로 한 다음에 요 테스트 리스트 1 하면은 딱 이건 함수 이름이죠. 여기 함수 이름. 함수 이름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인풋 리스트로 치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인풋 리스트의 길이만큼 전부 다 숫자 형태로 각각 요소들을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을 구하고 리턴해 준다. 그게 여기에서 answer 1이 되고, answer 1이 되고, 그리고 answer 2는 테스트 리스트 2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일단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 뭔가 만들어 놓고 실제 answer 1, answer 2에 대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 문자열 리스트의 합을 구할 때 그냥 내가 만든 함수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데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건 이제 테스트한 거고, 테스트한 것들은 다 지우고 실제 이렇게 함수만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나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나만의 함수. 나만의 함수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고 일단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함수를 구현하는 거. 나만의 함수. 내가 나중에 프로젝트 분석 모델 할 때 매번 함수를 만들면은 매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재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다음 프로젝트는 조금 더 프로젝트 기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조금 더 짧아지고,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구현은 끝났고 폴더 구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폴더 구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폴더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 패키지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HK 랩은 이미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일단 그 구조를 만들려면은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 폴더 구조 보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세션 패키지 2 만들었죠. 여기다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 하나 만들려면 얘 클릭해 주시면 되고, UI 여기다가 제 패키지의 이름은 HK 랩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K 랩. 요 안에다가 이제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거랑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HK 랩이고, 그 안에 내가 구현한 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안에 껍데기 파일인 init 점 파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있는 세션 패키지 안에 지금 제가 HKLab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만들어 놨고, 여기 안에다가 펑션을 만들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실제 여기다 new 파일 하시면 돼요. new 파일. 우클릭하고 new 파일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얘를 리네임해서 여기에다가 이 펑션의 이름을 뭘로 하냐? common 펑션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확장자를 .py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쓰는 그 확장자는 ipynb 노트북 파일이라고 하는 요 그런 거 좀 이쁘게 생긴 아이인데 실제 얘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려면은 결국은 common 펑션 이런 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현한 요 코드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컨트롤 플러스 S에서 저장한 거예요. 그냥 제가 구현한 코드를 그냥 새로운 파일에다가 넣고 저장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요거는 지금 클리어 했죠. 요것도 클리어 했고 예,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언더바 init 언더바 .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또 플러스 누르고 여기다 우클릭하고 뉴 파일 한 다음에 여기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그다음 init 언더바 .py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 여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껍데기 파일. 요 아이가 나중에 파이썬 2버전과 파이썬 3 버전에 대한 어떤 호환성 때문에 지금 쓰는 건데 그냥 빈 껍데기 파일을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패키지 이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init 그 다음에 common 펑션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여기 하이라이트 제가 한번 시키면 여기까지를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채우기 없음. 여기까지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그 함수 구현된 내용은 요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빈 껍데기 그냥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패키지 이름이 요 안에 있으면은 딱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3도 마무리가 된 거고 자, 네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면은 네 번째 스텝은 패키지 설정 파일을 생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패키지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GitHub에 이제 올려놓도록 할게요. 패키지 요 설정 파일은 여기에 github.com/효관 이렇게 치면은 요 안에 파이썬 렉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ithub.com 그 다음에 효관 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파이썬 렉처라고 하는 게 있고 요 안에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세션 파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여기에다가 제일 상단에다가 여기에 제가 add 파일 그다음에 업로드 파일 한 다음에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있는 사용자 여기는 요 setup.py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다가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setup.py 하고 basic 파일 commit 하면은 이렇게 setup.py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setup.py 파일을 들어가셔서 결국은 www.github.com/효관 밑에 있는 그 파이썬 렉처가 있어요. 파이썬 렉처 거기에 보면은 요 베이직 그 setup.py 파일이 있는데 얘를 그냥 긁어 가시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요 바깥쪽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HK랩 요 바깥쪽에다가 여기다가 new 파일 또 하고 여기다가 setup.py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copy and paste 하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딱 폴더 구조를 제대로 만들었죠. 여기에 있는 setup.py 요 바깥쪽에다 하나 만들었고 내가 만들 패키지 이름 밑에다가
실제 구현된 모듈, 그 다음에 껍데기 파일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주시면은 일단 준비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셋업.py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설정 파일인데 결국은 내가 이 패키지의 이름은 뭐고 버전은 몇 점 몇으로 릴리즈 할 거고 뭐 0.0.1부터 시작해서 내가 함수를 고도화 시킬 때마다 뭐 하나씩 올리겠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만든 코드가 실제 GitHub, 내가 만든 GitHub의 어디에서 실제 소스 코드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는 그냥 MIT 기본적으로 내가 오픈을 하겠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오더 패키지를 누가 작성을 했고 실제 메일 주소, 그다음 키워드, 이 패키지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지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들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이미 제가 find all 패키지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 제가 HK 그 다음에 랩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저는 버전을 0.0.1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얘는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여기 GitHub의 HK 랩이라고 하는 리포지토리에다가 내가 코드를 공개하겠다.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을 거면은 얘는 그냥 주석 처리해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일단 지금 해놓고 나중에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원활한 어떤 이제 바른 그 IT 환경을 만들려면은 자기가 만든 패키지를 오픈해서 남들이 더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성자는 김효관,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키워드. 여기에서 키워드는 그냥 리스트 썸밖에 없죠. 리스트 썸, 뭐 한글,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디스크립션은 제가 여기다가 뭐 common function to calculate list, 뭐 이렇게 쓰고, install requires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패키지를 만들 때 이런 다른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얘가 이 위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그 지금 이제 셋업 기본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여기만 수정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요 셋업 파일까지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셋업 파일이 끝나면 이제 다섯 번째 스텝 패키지를 생성을 할 건데, 요 패키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어를 칠 겁니다. python setup.py sdist, 뭔가 내가 분배하겠다, distribute. 자, 요거를 근데 실행하는 위치는 셋업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파이썬하고 내가 어떤 파일을 실행시키겠다, setup.py, 근데 setup.py가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위치는 요 setup.py가 있는 위치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주피터 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여기에서 지금 setup.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 dir 치면은 지금 setup.py라고 하는 리스트가 제가 dir 이라고 쳤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요 아이가 보여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쓰는 건 python 띄고 setup.py 그 다음에 sdist 라고 하면 sdist라고 하는 폴더 안에 실제 실행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쓴 거는 뭐다? python 띄고 setup.py 띄고 sdist dist 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실제 dir 하면은 요 안에
setup.py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제가 setup.py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었네요. 보니까 얘를 다시 여기 있는, 왜냐면 파이썬에 아무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된 거 보니까 여기서 아까 GitHub에서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꼭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save.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 hklab, 그 다음에 버전은 그대로 쓰면 되고 얘만 hklab, 나머지는 동일하고 얘는 빈칸으로 놔두고 키워드는 리스트썸 하나만 놔두고 그 다음에 calculate list sum and so on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setup.py 파일 열심히 바꿨는데 얘가 원래 주피터 랩 자체가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된 거죠. 이게 매번 몇 초마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한 초마다 이게 자동 저장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 컨트롤 플러스 S 누르면 세이브의 약자예요.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터미널 누르면 되는데 이미 제가 터미널 창이 떠 있어요. 요게 터미널 창입니다. 얘가 여기서 다시 python dir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setup.py가 0, 0였는데 지금 뭔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다가 python 띄고 setup.py 띄고 sdist, 여기다가 python setup.py 띄고 sdist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면은 실제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파일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세로 고침, 요게 세로 고침이에요. 얘를 누르면은 요 dist라고 하는 폴더 안에 뭔가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패키지를 올리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또 패키지를 이제 생성합니다. 이걸 이제 웹에다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제가 아까 요 dist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twin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twine 띄고 업로드 띄고 dist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모든 거를 올려라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 주피터 랩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twine 띄고 업로드 띄고 dist, 지금 현재 요 패키지 폴더에 있습니다. 요 패키지 폴더. 그러니까 내가 업로드 할 건데 업로드한 이 위치, 여기 있는 위치에서 이 패키지 폴더에서 dist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모든 거를 업로드 해라 이거예요. dist 밑에 있는 모든 거를 업로드 해라. 그래서 여기다 쓴 거는 제가 twine 업로드 dist 밑에 있는 모든 거를 업로드 해라.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돼요. 제가 있는 하이팀이라고 하는 거랑 패스워드를 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hklab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hklab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www.pypy.org 들어가서 여기에서 hklab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만든 게 할프 미니처 30초 전에 이미 올라왔다. 방금 올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쵸, 지금 제가 만든 뭐 calculate, list, sum and so on 이런 애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를 여기까지가 이제 웹에 배포한 게 끝난 거예요. 6번째 스텝.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패키지 설치할 때 어떻게 한다. 요 화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켜고, 다시 켤게요.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켜고 pip install, 제가 만든 패키지니까 hklab 이라고 치면은
실제 제가 만든 패키지가 네, 설치가 됩니다. Successfully built HKLab. 그 다음에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주피터 랩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주피터 랩을 다시 띄워볼게요. 지금 너무 이거 좀 많이 띄워져 있어서 명령 프롬프트. 그래서 다시 다 끄고 주피터 랩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거를 누구나 내가 이제 정말 좋은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공개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계속 써야 된다. 뭐 날짜 계산하는 게 매번 필요한데 이걸 내가 직접 빌드업 했다라고 하면 우리 팀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날짜 계산을 이미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파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import from hklab import 하고 탭을 누르면은 여기에 common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셋업에서 시작했는데 from 여기 폴더로부터 hklab 폴더 안에 요 common function이라고 하는 파일을 내가 임포트 하겠다. from hklab 요 폴더 안에 있는 요 common function이라고 하는 .py 파일을 내가 불러오겠다. 근데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다? 나는 cf라고 부를 거다. cf라고 부를 거다. 뭔가 에러가 빵 하고 터졌네요. Unfortunately, your original trace cannot be constructed. Object type none type. 네, 일단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뜨는 경우는 아까 보니까 여기 인풋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원래 init 파일을 제가 비워놨어야 되는데 init 파일에다 아까 전에 제가 저장한 게 요게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init 파일에 다른 파일들이 막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다가 init에 텅 비어있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져 있어서 에러가 지금 현재 뜬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얘를 깔끔하게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커먼 펑션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버전이 올라갔잖아요. 버전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디스트라고 하는 폴더랑 그 다음에 그 hklab 다시 egg라고 하는 그 폴더가 여기 지금 아까 만들어졌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뉴 폴더에서 여기에 디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klab 다시 egg 뭐 이런 파일이 있었는데 요 안에 있는 파일들 다 삭제하고 디스트 폴더 아예 다시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일도 다시 삭제하고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터미널을 켜주십니다. 터미널을 켜주시면 돼요. 터미널을 켠 상태에서 다시 이제 씁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그 버전을 0.0.5 버전으로 지금 올리겠습니다. 0.0.5로 올린 다음에 저장하시고 다시 여기 터미널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python 띄고 setup.py setup.py를 돌릴 거다. 그리고 띄고 sdist 여기다가 다시 아까 처음에 썼던 것 같습니다. setup.py를 내가 실행시키고 sdist라고 쓰면은 dist 폴더가 생기면서 이제 또 요 패키지에 어떤 압축 파일 tar.gz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면은 여기 dist 폴더 안에 0.0.5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egg info 안에 여기에 있는 디펜던시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또 압축 파일은 다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다가 twine 업로드 그 다음에 dist 폴더에 있는 모든 것을 넣어라. 여기다 다시 twine 업로드 dist 폴더에 있는 슬러시 모든 파일들 tar.gz 하나 있죠. 얘를 업로드 해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엔터키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제 계정을 쓰면은 0.0.5 버전이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www.pypy.org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서치 프로젝트에 만약에 HKLab이라고 치면은 HKLab의 0.0.5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시 제가 기존 거를 삭제하고 다시 그 인스톨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명령 프롬프트 들어간 다음에 여기 pip on show HKLab 기존에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pip on install HKLab이라고 해서 삭제시킨 후에 yes 다시 이제 pip install HKLab은 0.0.5 이게 보통 이제 하루 지나면 언제나 이제 그냥 해도 최신 버전으로 하는데 최신 버전을 바로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올리자마자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0.0.5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라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could not find라고 되어 있는 것조차도 실제 아직 그 0.0.5가 요 안에 검색은 되지만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거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안에서 HKLab은 0.0.5 하면은 얘가 이제 업로드가 충분히 다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활용만 하면 되겠죠. 네, 활용만 하면 됩니다. 다시 주피터 랩으로 돌아간 다음에 주피터 랩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파일 하나를 만듭니다. 그냥 그럼 여기에다가 from 제가 HKLab로 만들었고 요 안에 import common function as cf라고 치고 지금 들어왔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HKLab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제가 common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얘를 cf라고 내가 별칭을 두겠다. 근데 요 안에서 제가 개발한 게 calcsum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cf. 탭 누르면은 calcsum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스트 한 다음에 괄호 열고 Shift 탭을 누르면은 아까 제가 써놨던 docstring 요 define function calculate sum of list 파라미터는 list 그 다음에 return sum of list 여기가 list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파라미터를 list 형태 타입이라고 하는 거 제가 string이라고 써놓긴 했네요. 약간 이제 이런 그 주석 처리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내가 만약에 테스트 리스트는 50, 44 이런 식으로 해서 넣게 되면은 요 테스트 리스트를 넣는 순간 바로 여기에 있는 합을 구하게 된다. 결국은 내가 어떤 만든 내용을 뭔가 내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함수화해서 관리하면은 제가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굳이 이걸 또 다시 만들지 않아도 나만의 어떤 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딱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뭐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이것저것 쓰는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실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포매팅을 했다. 이런 컨셉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